16강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브라질입니다. 사실 이 프리뷰를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대표팀 그리고 벤투 감독의 이 노력과 플레이 덕택에 저희가 16강전 프리뷰를 찍게 됐고요. 16강전 브라질전은 저는 항상 계속 얘기하다시피 원합시 원하는 대로 싸우고 결과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잉글랜드 세네갈 덕현이가 중계한 경기에서 저희가 그 이스타TV에서 그 단군님이랑 네. 중계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축구라는 게 브라질이랑 대한민국이랑 100번 붙으면 그래도 한 10번 이기지 않겠냐? 아니 한 5번 이긴다 치자. 그게 내일일 수도 있다. 아니 어쨌든 우리가 못 이겨본 게 아니잖아요. 1승이 있거든. 7번 붙어서 1승은 있어. 그래. 그 다음 1승이 내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한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무슨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아니 뭐 16강 자체가 그럼요.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보고. 근데 이번 월드컵이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그래도 이변이 꽤나 속출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16강이 2경기 했거든요. 네. 근데 2경기 다 그냥 안 나왔어요. 강팀들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미국 경기에서 네덜란드가 올라갔고요. 네. 그 다음에 4경기 했네요. 4경기 했죠. 네. 그 다음 경기가 아르헨티나, 호주.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프랑스와 폴란드 했는데 그냥 정배 프랑스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세네갈도 역시 정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정도는 터지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일 이제 일본 경기 하고 그다음 우리 경기야. 일본 크로아티아, 우리 브라질이고요. 그 다음이 모로코,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예요. 포르투갈, 스위스는 전 정배대로 간다고 봅니다. 모로코, 스페인 정배대로 갈 겁니다. 일본, 크로아티아 정배대로 크로아티아. 나머지 역배 하나 우리다. 이게 우리다. 우리다 이 새끼들아 이게. 그래. 이게 우리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저는 벤투호의 축구를 원 없이 하고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되든 정말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표팀의 귀국을 맞아줄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모든 축구 팬들과 국민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을 어쨌든 최근에 만나봤어요. 그죠. 그 심지어 이제 상암에서 만났었는데 대패했죠. 그때 생각을 들었죠. 얘네는 그냥 강팀이 아니구나. 그냥 역시 우승 후보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 해외 그런 그 우승 예측 사이트라든지 전문가들이든지 제일 1순위로 꼽고 있는 게 브라질입니다. 맞아, 밸런스도 좋고.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경기 외적인 이슈인데 지금 펠레 그 건강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여기서 오는 동기부여도 이건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축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브라질은 더욱더 영웅일 거고 펠레가 아직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승컵을 안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브라질이 지금 계속해서 우승 후보로 거론됐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월드컵 우승이 20년 전입니다. 정말 오래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공이 월드컵. 그러니까 브라질 입장에서도 이 월드컵 트로피는 이제는 탐나. 지금 안 그래도 5번으로 최다 우승국인데 이번에 우승하면 6번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범접하기 힘든 기록이 될 테고 아무래도 양팀 선발 라인업은 그냥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자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상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네. 저는 일단 김민지 선수는 제외를 했던 게 오늘 훈련에서도 뭔가 전력 질주한다든지 정상적인 훈련 세션을 다 소화한 게 아니라 쉽지 않아 보여. 이거는 선수 개인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출전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을 끝으로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엄청나게 오래 커리어를 유지해야 되며 지금 일정이 월드컵 끝난 다음에 굉장히 빠듯하게 리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그것도 분명 벤투 감독이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김민재 선수의 상태가 괜찮다면 저는 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권경원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바뀌겠죠. 그렇죠. 또 한 명은 황희찬. 황희찬은 이번에도 저는 조커가 되지 않을까. 저도 몸 상태가 풀타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100%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햄스트링이라는 부위가 요새는 이게 정말 장비도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대표팀 이제 의무팀 쪽 보니까 되게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이것도 그리고 A 대표팀 여러분들 우리나라 A 대표팀 있잖아요. 이 세계 유수의 그런 클럽들이나 국가대표팀들이랑 비교해도 장비 이런 거 안 뚫립니다. 최정상. 네, 진짜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의무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정말 그 진짜 얼음 속에 살았대잖아. 이 허벅지 때문에. 근데 100%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황희찬 선수는 조커로 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8강에 또 올라갈 이제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제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경고를 받은 선수들은 이렇게 좀 포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역시나 저는 이재성 선수가 해줘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 선수가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와 이재성 선수는 라인업상에서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강인이 어쨌든 중앙에서 풀어주는 가운데 이재성이 좌우가 될 수도 있고 좌중앙 그리고 2선 3선 다 오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저는 저번 경기 제가 아마 가나전 프리뷰 준비할 때도 저는 핵심 플레이어는 이재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재성이 진짜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전방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중원 밸런스 잡는데도 그렇고 어쨌든 브라질은 그 스위스전 있잖아요. 최근에 브라질이랑 스위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서서만 경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잘했어요. 네, 저는 스위스 잘했다고 봤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양상이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앉으려고 한다기보다 눌리는 거죠. 눌리는 거야. 네, 못 올라가는 거예요. 좀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런 양상이 나올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양상이 나온다 하면 또 특유의 카운터로 치면 된다. 맞아요. 어쨌든 스위스도 수비 간격을 굉장히 좁혀서면서 측면을 약간 내주면서도 중앙 지역에 밀집을 하다 보니까 얘네 생각보다 득점을 못했어요. 결국 카세미로 한 방 때문에 이 경기가 갈린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번 브라질 대표팀이 꽤 화려한 공격진에 비해 대단히 많은 득점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예선 3경기 조별리그 3경기 치르면서 3득점. 마지막 카메룬전이 졌습니다. 그죠? 그 경기는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풀로테였기 때문에. 브라질은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브라질도 부상 이슈가 좀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있어요. 일단은 네이마르는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치치 감독 얘기도 그렇고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마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부상인 선수가 왼쪽 풀백인 산드루 그리고 이제 텔레스도 그리고 제주스는 꽤 긴 부상일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주스와 텔레스가 빠졌다고 했을 때 브라질 발등에 불이 떨어지냐? 저는 그거보다는 아스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브라질 대표팀 차원에서는 주전이 아니에요.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제주스는 붙박이 주전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오는 건 진짜 아스날이 힘든 거지. 맞아요. 브라질은 엄청나게 큰 손실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어쨌든 중원전에 파케타는 거의 고정픽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이렇게 2선에 나오면 파케타 카세미로가 3선을 내자간다든지 사실 이건 3선이라고 보기도 힘든 게 그냥 카세미로가 쳐져 있고 파케타가 올라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문제는 수비 라인인데 지금 상황 놓고 봤을 때 다닐루가 왼쪽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유력합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밀리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해외 쪽에서 생각하는 걸 종합해봤을 때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이 라인업. 두 번째는 밀리탕 자리에 다니 알베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메룬전에서 이렇게 썼는데 마르키뉴스를 왼쪽으로 돌리고 밀리탕이 중앙 그리고 알베스를 오른쪽에 박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알베스를 우측에 박는 거는 브라질 입장에서도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왼쪽 공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들도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베스가 나왔을 때 브라질이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는 이 선수는 브라질이 변형 백스리 형태로 전환이 될 때 중앙으로 들어와요. 맞아요. 오히려 올라가는 것보다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도 잘해요. 그리고 알베스가 지금 그 멕시코 리그로 갔잖아요. 멕시코 리그에서 2선 공미로 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알베스의 위치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풀백 중에 축신들 있잖아요. 그들이 운동 능력이 떨어져도 축구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딴 자리로 바꿔서 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딱 이적 직후에 잠깐 좋았을 때도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알베스의 중앙 기용가는 그러니까 중앙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중앙지향적인 동선을 짜는. 그래서 브라질의 수비 라인은 저는 다방면에 걸쳐서 이거는 예상과 다를 수도 있다. 요렇게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달라질 수는 있다. 저는 그래서 수비적으로 조금 더 단단한 밀리탕이 오른쪽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브라질 키 플레이어는 사실 나오기만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가 클럽 레벨이랑은 다르게 국대 레벨로 오면 못한 경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이마르 그리고 조별리그 보잖아요. 네이마르 빠지고 있고 이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솔직히 네이마르가 없으면 정말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높게 할 정도로 네이마르의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카메룬전이 약간 이례적이었던 거지. 브라질은 본인들과 객관적인 전력차가 많이 나는 팀을 상대로도 웬만하면 그런 큰 폭에서의 로테이션은 안 돌립니다.
그래서 주전조가 여기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 이날 경기 주심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주심이죠. 트로팽. 네, 우루과이전에 이제 네. 휘슬을 잡았고 그때 당시 경기를 좀 기억해 본다면 파울 상황에서 반칙 선언이나 카드를 그렇게 많이 꺼내진 않았어요. 좀 관대한 느낌이었죠. 근데 우리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사실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라서 그죠? 이날은 되게 이렇게 부딪힐 공산이 크거든요. 이거는 주심 성향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도 중요하고 참고로 이 주심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제 지지난 시즌이겠죠. 21-22. 네, 그때 당시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또 주심을 맡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레알이 또 우승을 하는 결과가 있었고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저희가 사실 이제 포르투갈전도 그렇고 가나전도 그렇고 우루과이전도 그렇고 나름의 그런 포인트가 있었죠. 약점을 잡았는데 사실 브라질은 지금 베스트 11이 가동된다고 전제를 깔죠. 네. 이 팀에 과연 특별한 약점이 있는가? 주전조가 나왔을 때 이 팀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유가 있죠. 뎁스도 덥고 공수 밸런스 좋고 공격진 수비수. 이 팀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삼바 축구의 브라질은 사실 실종된 지 오래됐습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골은 한두 골밖에 못 넣을지 모르겠지만 이 팀 실점도 잘 안 합니다. 근데 공격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오히려 카메룬전에 11명을 다 로테를 돌렸잖아요. 그래서 주전조가 쉬어버린 게 우리한테는 사실 좀 안 좋아요. 그죠? 완전 풀 충전하고 오는 그림이 되니까. 그리고 치치 감독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린 거고. 그래서 베스트 11이 다 나올 공산이 큰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브라질은 사실상 무결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쵸. 이 좌측 위주의 공격 패턴을 전개하긴 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우측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측 모두 이거는 기동성이나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봐야겠고 그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가 지금 굳이 따지면 이 대회에서 약간 은바페과 선수인데 은바페과 선수라 하면 그 얘기입니다. 알아도 못 막는 선수예요. 근데 만약에 비니시우스가 안 나오죠? 그럼 그 자리에 마르티넬리가 나오는데 마르티넬리도 최근에 또 폼이 괜찮아요. 좋아.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도 괜찮았어요. 잘 뛰어댕겨. 그리고 문제는 이제 약간 이번 대회에서 포처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히샬리숑이 이번 대회 아마 가장 멋진 골로 기록이 될 그 바이시클 킥도 그렇고 골 좋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스텔레스가 부상으로 아예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둘은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히샬이야. 큰 느낌은 없고요. 아마 우리와 브라질의 격전지는 우리의 좌측. 그럼 이제 브라질은 우측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트피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록을 좀 보면 브라질이 조별리그 3경기에서 평균 11.7개의 코너킥을 얻었는데 우리는 3경기 평균 11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보면 세트피스 싸움이 저는 되게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입장에서 사실 언더독 아닙니까? 언더독이 탑독을 잡을 때는 세트피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저는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보이는 게 벤투의 약점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 수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우리가 우루과이전과 가나전을 되돌려봤을 때 코너킥 기회를 제법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유력한 슈팅이 나온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전 양상과 비슷하다면 우리는 이거를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세트피스가 양 팀 다 모두 많이 나왔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한. 그래서 격전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고 김진수와 손흥민이 위치할 공산이 큰 우리의 좌측 그리고 브라질로 따지면 하피냐 밀리탕 혹은 하피냐 알베스가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래도 아무래도 메인 공격 루트라든지 강한 쪽이 좌측이기 때문에 저는 알베스보다는 밀리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밀리탕이 수비적으로 좀 더 기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흥민 라인을 좀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오히려 다닐로 쪽을 살짝 올리면서 밀리탕으로 병역백스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밀리탕이 올라가면서 다닐로 쪽에서 병역백스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진수 선수 역할이 중요한 게 제가 키플레이어는 이재성을 꼽긴 했지만 김진수도 만만치 않게 지금 조별리그 치르면서는 많은 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월드컵 기록 보죠? 김진수가 14개의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것보다 많은 크로스를 시도한 수비수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 횟수로 따지죠? 김진수가 5개를 성공시켰는데 이 김진수보다 높은 성공 횟수를 보인 풀백은 칸셀루밖에 없어요. 칸셀루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좌측 풀백입니다. 근데 김진수가 그만큼 좋다라는 건데 김진수 선수가 사실 이번 대회 제일 고생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고생해요.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100%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해도 경합해주고 오버래핑해서 크로스 올려주고 수비 커버할 땐 다시 내려와서 또 진짜 몸을 불사르고 있어. 네, 엄청 잘해주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조규성의 제공. 그렇죠. 왜냐면 조규성이 이번 월드컵에서 공중볼 경험을 총 29번을 했거든요. 18번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횟수로 봤을 때 월드컵에 참가한 전체 선수 중에 1위예요. 이거 이제 대한민국 선수가 공격수
그 공중볼 경합에서 1위를 한다는 거는 난 진짜 예전 사람들이 예전에 얘기하면 이제 지금 구라치네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스탯이라고 보는 게 보통 공중볼 경합이 성공이나 횟수가 높은 쪽은 센터백이나 그렇죠, 센터백. 이런 쪽이 아니면 중미. 맞아요. 예. 근데 조규성과 공격수인데도 이 정도 수치를 기록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포르투갈전 때 보면 진짜 무슨 거기 그 방방 있잖아. 맞아. 그거 뛰듯이 뛰어댕겨. 네. 그래서 이런 조규성의 머리는 여전히 브라질전에서도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앞서서 상대했었던 팀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제 포르투갈은 후벤 디아스와 페페라는 좋은 수비수가 있었지만 이쪽은 사실 더 빡셉니다. 그렇죠. 예, 마르키뉴스도 그렇고 사실 뭐 세트피스 할 때 뭐 밀리탕도 마찬가지고 티아고 실바 골 잘 넣어. 예. 근데 어쨌든 말해 뭐하냐. 근데 이제 가나전에서 조규성이 또 두 골 다 헤더로 넣었으니까 이거는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월드컵에서 기록한 7골 중에 4골이 90분 혹은 추가 시간에 나왔어요. 이번에 황희찬 골도 추가 시간에 나왔잖아. 독일전 때도 그랬었고 포르투갈전 때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포르투갈전과 같은 마인드로 설령 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16강은 대한민국의 원정 16강은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브라질이다. 지금 세계 최강이에요. 올라갈 수 있으면 좋지만 즐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벤투 감독이 자의에 의한 수비 축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본인 컨셉을 유지하지만 이게 브라질 때문에 억눌려서 못 나오는 그림은 나올지언정 이게 그냥 야 수비해. 안 할 거야. 네, 저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는 경기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들 브라질전도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봅시다. 바모스! 바모스!